안녕하세요. 저희 127기 B조는 서울시 지역 5개 생활 권역 중 동북권에 위치한 성북구 종암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울 지역 생활권, 그다음에 성북구 종암동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서울시 지역 생활권은 크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동북권이 현재 보게 되면은 면적이나 그다음에 인구가 좀 가장 많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이 자치구도 지금 8개로 가장 많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북구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북구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게 북한산 아래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서울 도심하고 그다음에 여기 동북부 지역에 연결하는 요지로 이 성북구에 위치가 되는데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체적으로 24.58km제곱미터로 해서 시의 한 4.6%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한 43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한 9위 정도를 지금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인구는 성북구가 2011년도에는 한 48만 명까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인구가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택은 지금 14만 호 정도가 약간 조금 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가 한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 조직은 지금 여기에 보신 것과 같이 20개 동으로 지금 행정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이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6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특징이 대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 각종 대학교가 좀 밀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시설은 고려대학교 병원을 포함해서 741개가 있고 그다음에 대사관은 성북동에 3개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은 북한산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118개소가 있고 보육시설은 210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은 지하철 1호선, 4호선, 6호선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우이 신설 경전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득하고 일자리는 소득은 월 평균 한 248만 원 정도여서 서울시 평균의 한 75%로서 상당히 좀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거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 24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지금 10만 8천 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 자치구와 비교하면은 21위에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여기 여기 도남동 쪽, 이 도남동 쪽이 성신여대하고 그다음에 한성대 쪽이 그래서 초대형 상권을 지금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종암동, 그다음에 정릉, 그다음 월곡동이 대형 상권을 이루고 있고 요 기름이 중형 상권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성북구 지역 생활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름 지역 생활권은 이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름 뉴타운이 어느덧 입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성북구 내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레미안 센터피스가 2,400세대가 있는데 지금 평균 단가가 4천만 원 정도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정릉 지역 생활권인데요. 이쪽은 지금 성북구에서 가장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정릉 쪽에 우이 신설 경정철이 개통이 됐고 향후에 이 정릉천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이 석간 생활지역권인데요. 이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장이 뉴타운이 지금 개발 예정지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2026년도까지 3,43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 월곡 지역 생활권입니다. 이쪽은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성북 동선 지역 생활권은 보시다시피 인구가 지금 가장 좀 성북구 내에서 생활권 5개 중에서 가장 높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북동 이쪽이 가장 좀 빈부 격차가 좀 큰 부분인데 이 성북동 부분에서는 대저택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 보문동이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좀 낙후된 산골 동네들이 있어서 이 보문동 쪽은 향후에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은 성북구의 주요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북구는 장인 뉴타운을 비롯해서 각 구역별 정비 사업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 동북권의 정비 사업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은 알맞은 지역입니다. 이 성북구가 서울시 지역에서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역 자치구별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 성북구가 지금 67개 구역에서 지금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성북구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북구는 크게 여러 개발 호재들이 있지만 크게 6가지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 뉴타운은 지금 2만 5천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지금 개발될 예정이고 특징은 경사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경사가 진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향후에는 이 장인 뉴타운이 기름 뉴타운 시세를 버금갈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가 강원대학교 옆에 지금 수도권 광역철도가 지금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인접해 있는 미룡 아파트, 미성 아파트, 상호 아파트가 재건축이 확정이 됐는데 벌써 시세가 1억 이상이 지금 호가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 뉴타운입니다. 이 지역은 도심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특히 직장인들한테 전체적인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 역사권의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정이 돼서 직사상 35층 2개 동에 360가구가 주상복합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뉴타운이라는 부분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휴식문화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주상복합 건설을 하면서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동북선 개통입니다. 이 부분은 이 동북선은 성북구를 위한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계동에서부터 왕십리까지 16정거장이 있는 동북선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5년도에 개통될 예정이고 그와 더불어서 강북 횡단선이 28년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성북청 고품격 사건 전속인데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북구에는 성북천이 있고 중랑천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는 고품격 상권이 조성돼서 아무래도 주민들을 이용하는데 많은 편의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도 이문 차량 기지 개발인데 이 서울시가 차고지를 갖다가 복합화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성북구에는 이문 차량 기지가 있고 여기는 약 한 20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차량 기지입니다. 그다음에 정릉 버스 공용 차고지가 있는데 여기는 한 1,000평 정도 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생활 편의 시설 복합 도시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주민들이 생활 편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혜택이 좀 더 많아질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끝으로 종합지구 복합 개발인데요. 이 부분은 산업 협동을 통해서 차세대 바이오 산업 메카로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북구가 다양한 개발 호재를 통해서 서울 속 신도시로 지금 변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성북구의 심장 종암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암동에 대한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1958년도에 성북구 종암동 언덕에 우리나라 회사가 직접 독자적인 기술로 처음 시공한 종합 아파트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파트라는 용어를 쓴 게 이 종합 아파트고
두 번째는 여기서 최초로 또 수세식 변기, 대부분 그 시절에는 대부분 공동 화장실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 아파트 내 수세식 변기가 들어간 아파트가 이 종합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준공식 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축사를 했다고 그런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종암동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암동은 이 유래를 보게 되면은 그 종암동이라는 이름이 이 개운산에 있는 바위 모양새가 종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종하고 바위 암 해서 종암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유래가 되고, 그다음에 이 종암동은 이 가운데 이 종암로를 사이로 해서 여기가 1동, 2동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졌는데 이게 2007년도에 종암동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여기에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북서쪽에 기름역, 그리고 남쪽에 고려대역, 그다음에 북동쪽에 월곡역에서 요 끼인데 이 끼인 게 종암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암동이 그 성북구에 그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내부 순환도로도 있고 그래서 또 지하철역도 있어 이 교통의 요충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 종암경찰서가 있고 성북 소방서가 있고 성북 노인 복지관이 종암동 내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종암경찰서가 지금 현재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건축 중에 있는데 이거를 주경 복합 건물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상 복합이 아니라 주경 복합이 뭔가 했더니 주거 시설과 경찰서를 한 건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 주거 시설은 그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해서 한 100가구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구 및 세대수입니다. 인구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39,786명인데 종암동의 20개 동 중에서 이 종암동이 가장 인구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현황을 보게 되면은 가구가 한 13,787가구인데 아파트가 한 54%, 단독주택이 23%, 그다음 다세대가 한 2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가구당 인구수는 한 2.9명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입니다. 교통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월곡 기름역, 그다음에 월곡역, 그다음에 여기 고대역에 인접해서 이 반경 500m 내에 이 아파트들이 지금 인접돼 있습니다. 여기 기름역에는 지금 현재 그 종암 삼성 레미안 아파트, 그다음에 아이파크 1차가 지금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월곡역에는 그 라센트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종암 SK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고대역에는 그 종암 성경 아파트가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학군입니다. 학군은 전체적으로 초중고가 다 인접해 있고 특히 초포마 단지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종암동 쪽에. 그래서 여기 일신 초등학교는 레미안 라센트, 그 다음에 숭례 초등학교는 아이파크 2차, 그 다음에 여기 그 개운 초등학교는 삼성 레미안이 이렇게 바로 옆에 아파트 옆에 인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여기 서울사대부고가 있는데 이 서울사대부고가 국내 최초 남녀공학의 남녀공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그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 생활 인프라에서 생활 편의 시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패스트푸드점인데요. 이 삼성 레미안 기준입니다. 삼성 레미안 기준으로 해서 스타벅스가 있고, 버거킹, 뭐 베스킨라빈스 대부분 500m 내에 지금 전부 다이 패스트푸드점이 다 지금 입점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마트, 홈플러스는 도보나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은 도보로 현대백화점 15분, 롯데백화점 10분 정도 이렇게 인접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암동의 장점 중 하나가 그 도심성의 힐링 공간이 있다는데 그 부분이 이게 개운산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개운산 그 산책 코스가 아파트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환경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개운산 코스를 좀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또 스포츠 센터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정릉천이 또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타기에도 참 좋은 조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종합병원입니다. 이 인프라 중에서도 병원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종암동은 대학병원들이 근처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고려대학병원은 8분 거리 차량으로, 그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은 해화동에 있는데 한 15분, 그 다음에 경희의료는 10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병원은 도보로 10분, 산부인과도 도보로 3분 정도 내에 거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파트 거래율입니다. 이 아파트 거래율은 국토부 실거래가 최근 5년 자료로 분석해서 각 아파트별 거래량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암동 내에서는 그 삼성 레미안하고 그 레미안 세레니티가 거래량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좀 하나씩 보게 되면은 종암 SK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가장 종암동 내에서는 많습니다. 세대수가 가장 많고, 대신 또그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러다 보니까 좀 거래량이 세대수에 비해서는 좀 낮은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미안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가 두 번째로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량은 종암동에서 가장 높은 4.6% 정도가 되고, 임대차 평균 거래량은 8.9% 정도 돼서 종암동 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레미안 세레니티 같은 경우는 그 매매량은 두 번째고 4.3%, 대신 그 임대차량이 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9.6%로 좀 높게 나오고, 레미안 라센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평균 매매 거래량은 3.3%로 상당히 낮은 반면에 임대차 거래량은 8.9% 정도로 좀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별 현황입니다. 단지별 현황은 이 레미안 크리시엘이 원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암 레미안입니다. 그 부분이 크리시엘로, 레미안 크리시엘로 아파트명이 바뀌었는데요. 요거가 그 의미가 뭐냐면은 크리가 그 영어로 크리에이트, 창조하다, 그리고 시엘을 프랑스어로 천국, 하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최고의 주거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미로서 레미안 크리시엘로 아파트 네이밍을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면적은 지금 24평, 32평, 42평 이렇게 세 가지 평수로 있고, 24평하고 32평이 전체 한 8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여기 하나 특징은 이 동북선 계통 최고 수요 아파트가 이 레미안 크리시엘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중앙경찰서역이 생기게 되면은 도보로 3분 내에 또 할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그 나중에 강북 횡단선이 이것도 종합역을 거치기 때문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기름역,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이 트리플 역세권은 혜택을 보는 아파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미안 세레니티입니다. 레미안 세레니티는 955세대로 총 14개 동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5평, 33평, 4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은 단지 내에 차량이 없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조금 다닐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조경이, 아무래도 삼성이 좀 지은 아파트들은 조경이 좀 우수합니다. 조경이 좀 우수하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과 좀 산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단가가 평당 매매가를 보게 되면은 한 2,675만 원 정도 돼서 이 부분이 그 종암동 내 아파트에서 서열이 한 3위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다음 레미안 라센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요 1025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임대 아파트까지 포함하고 임대 아파트를 빼면은 837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일이 2011년도인데 종암동 내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아파트인데, 역시 이 아파트도 10년이 좀 경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은 크게 그 3평 3개, 22평, 32평, 43평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고, 이 레미안 라센트가 종암동 내 아파트 평당 판매 매매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123만 원인데 종암동 지역 내에서 평당가가 지금 1위고,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학교 근처 학사권이다 보니까 특히 이 서울 사대 부중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가진 학부모들이 이 서울 사대 부중을 보내기 위해서 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입학 처리되기 전에 이쪽으로 학부모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실거주 비율이 높아가지고 웬만해서 조정기에도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매매 거래를 보기에는 이 3.3%가 아마 그런 요인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종합 SK입니다. 종합 SK는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종암동 내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가지 특징이 이 아파트 구조가 아치형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는 거죠. 아치형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도 뭐 24평, 34평, 43평 세 가지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아이파크 2차인데 이 부분은 782세대 정도가 있고 여기도 24평, 31평, 41평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평당 매매가가 2,900만 원으로서 종암동 내에서 서열 2순위로 지금 나와 있고 여기에 장점은 학교와 학원 등이 교육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SKU 뷰 2차입니다. 이 부분은 SKU 뷰 2차는 세대수는 393세대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 면적도 24, 31, 44평 3개 정도가 있고 여기에 특징은 중심 상업시설하고 인접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암 아이파크 1차입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그 레미안 크리시엘 아파트의 맞은편에 있는 게 이 종암 아이파크 1차인데요. 세대수는 513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적 평수가 네 가지로 지금 구분돼서 좀 평수가 조금 다양하다는 부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4호선 기름역에서 그 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북구하고 그 종암동의 거래 그 량하고 평당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성북구는 최근 1개월 지역 거래량이 100건 늘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3위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서 거래량은 상당히 좀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 1개월 지역 평당가 매매 평당가를 보면 2,500만 원으로서 25개 자치 중에서 17위 하위권에 머무른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성북구의 그 아파트별 랭킹을 보게 되면 1위가 거의 뭐 기름동이 다 휩쓸고 있는데요. 1위가 기름동에 있는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3,943만 원,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가 3,700만 원, 그다음에 SK 뷰가 3,540만 원 정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9개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고 평균 한 20년 차 된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노후화가 됐고요. 대표 평형은 30평대가 한 41% 정도로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 평균 매매 단가가 한 2,559만 원에서 이 종암동이 성북구 20개 동에서 서열 한 5위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종암동 호재입니다. 종암동의 주변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성북구의 큰 약점은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이고 또 도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크게 개선할 부분이 이 동북선 도시철도가 25년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개통이 되면은 이 부분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이 현재 그 강남에서 종암동에서 강남을 가려면은 한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게 개통이 되면은 25분대에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레미안 크리시엘 아파트가 중앙경찰서역을 도보 3분 내에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또한 그 중계동 은행사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한 45분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이 한 15분이면 되고 또한 여기 왕십리역까지는 10분 원래는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10분이면은 갈 수 있어서 시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월 1구 구역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그 기름역 바로 옆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여기가 그 집창초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개발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청량리에도 집창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초고층,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롯데건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 부분을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은 지하 6층에 지상 47층에 10개 동에 아파트 2,200세대하고 부대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을 갖다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리고 신규 상권 및 공원들이 생기고 학원가가 조성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종암동도 이 낙후된 지역에서 첨단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된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강소 연구 개발 특구를 종암동에 지정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종암동 내에 이 글로벌 개발 특구 국제 업무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암동에 인접돼 있는 연구 기관이나 병원, 대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거점을 세워서 이 부분을 차세대 바이오 산업 메카로 지금 육성하겠다는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고급 인력이 그 종암동 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주거 수요도 늘어나고 더불어서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동북선 경전철 외에 또 하나의 그 획기적인 강북 횡단 노선인데요. 이 강북을 이 목동역에서 이 청량리역까지 강북을 횡단하는 노선으로서 이 강북의 9호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급행 노선입니다. 이 부분은 2028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부순환도로 그 월곡 IC 진출로 추가 설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난주에 종암동에서 학원까지 오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내부순환도로 거쳐서 오는데 그렇게 엄청난 정체가 있었고 또 이 월곡 IC로 빠져나가려면은 보통 빠져나가는데 2km 지점부터 빠져나가는데 한 20분 이상이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출로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은 크게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기타로 그 다목적 체육관이 개관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290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그 종암동에 대한 부분은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성북구 종암동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 소개드린 그 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서울시 신도시가 될 그 성북구 그 성북구의 그 중심에 종암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자료를 준비를 함께 해주신 최종필 대표님, 그다음에 기동 대표님, 주희정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